지금까지도 어떤 그런 불이익을 보던 지역이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헬기 부대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문제점들을 왜 사전에 미리 이제 체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헬기부대 소음이라는 게 너무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또 그 헬기가 이착륙을 할 때 발생되는 먼지가 굉장하거든요. 이거는 니네들 이제 그만해라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형 선고 내리는 거나 똑같죠. 정말 이게 우리 쪽으로 배치된다면 책임은 저는 시장이나 국회의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헬기 부대 들어온다는 것보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몰랐다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수비한 헬기 노역에게 불을 붙여주시기 경기 양주시 광정면이 시끄럽습니다. 바로 가남리 비행장 항공부대 자리에 헬기 부대 추가 이전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장애투쟁으로 맞서며 헬기 부대 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이 군이 주민들 모르게 경납고를 짓는 등 헬기 부대 이전을 깜깜이식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헬기 부대 이전으로 인한 갈등과 그 해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까지 설치하고 장기 농성에 들어간 양주시 광정면 헬기 부대 반대대책위원회. 그만큼 헬기 부대의 양주시 배치 절대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의지는 필사적으로 보입니다. 양주 지역 총 28개 사회단체가 순번제로 참여하는 등 반대 농성은 거의 양주 시민 전체가 함께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반발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양주가 안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겪어온 불이익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6.25가 끝나고 나서 여기는 3개 그 사단과 각 예하 부대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어떤 그런 불이익을 보던 지역이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헬기 부대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더 나쁜 환경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반대를 하게 시작을 됐고요. 이 주변이 지금 현재 과거에 26사단, 지금 8사단, 그다음에 25사단, 28사단 이런 그 사단사령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다 그 예하 부대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인근에 사격장이 있고 뭐 지금 얘기하는 군 헬기 부대 있고 그다음에 탱크 훈련장이 있고 포 훈련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발전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뭐 그나마 최근에 이제 그 외곽순환도로 하나 생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그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군 헬기 부대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좌절감 같은 것들이 이제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지난 50년간 재산권과 생활권 제한으로 인해 각종 불편을 감수해왔던 주민들로선 그러한 고통을 가중시킬 헬기 부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또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에 대한 우려 역시 주민들의 반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헬기 부대 소음이라는 게 너무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또
그 헬기가 이착륙을 할 때 발생되는 먼지가 굉장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장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상인들은 정말 그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런 악영향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정말 주민들 생존권에 큰 위협이 되죠. 저희도 불안해요. 그냥 어른들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당연히 걱정할 그런, 밤에 그냥 잠 못 자고 막 그 헬기 소음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직접적인 생존권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소음에 민감한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들인데요. 현재 송아지를 포함해 200두 정도의 소를 키우는 이덕선 씨는 헬기 부대 이전 소식 이후 잠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도시화되다 보니까는 도로 넓어지고 이것도 피해를 주는데 헬기 부대까지 온다면 이거는 니네들 이제 그만해라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형선고 내리는 거랑 똑같죠. 굳이 일로 온다는 게 양주시 남면에서 80두 정도의 한우를 키우고 있다는 장현주 씨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일단 한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송아지도 낳고 하는데 이제 소들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헬기가 그 소음이 뭐 24시간 똑같은 소음이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헬기가 이륙이나 착륙할 때 내는 소음 때문에 이 송아지들 같은 경우, 특히 임신후 같은 경우 이제 유산을 할 수도 있고요. 갓 태어난 송아지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이제 뭐 너무 놀래서 이제 벽에 부딪힌다든가 아니면 뭐 폐사하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평생을 지켜온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민들의 입장은 다들 똑같을 겁니다. 그 농민들은 사실 이 축산이나 농업을 하는 게 이거를 뭐 천직으로 알고 저희 아버지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만 78년도부터 했고 제가 이제 7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걸 했는데 당연히 이제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이 업을 못하게 될 경우는 글쎄요, 저도 과연 뭘 해야 될지 그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농민한테 다 떠안기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방법이 안 나면 저사 뭐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근데 뭐 바라는 바는 잘 돼서 어떻게 관계자 되신 분들이 와서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든가 그럼 이런 방법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의 절망과 탄식 속에서 제기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방부가 사전에 양주시나 지역 국회의원과도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과연 이 정도까지 오기까지 사전에 협의가 없었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정성호 의원님도 이게 국방 관련한 계획이다 보니까 알지 못했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되셔가지고 정성호 의원님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또 시의원님들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고 또 양주시장님도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관계기관들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인지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대책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역시 주민들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로를 통해 국방부의 헬기 부대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 역시 반대 입장을 정하고 절차에 의해 협의를 진행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대책위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어제 이 동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제가 지금 59인데 여기 지역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 상당히 원망스럽죠. 그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란 얘기죠. 근데
지역 분들이 데모하고 막 이러니까 난 몰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은 뭐 하신 거고 지역의 국회의원님은 뭐 하신 거가 이게 뭐 국방부 이 사업인데 어떻게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모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요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수리온부대가 들어온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거를 좀 해주고 비밀이 없이 국회의원님도 분명히 그 강적의 수련 헬기 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이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발각이 되니까 자기는 몰랐다고 뒤로 뺀다는 거. 그건 제가 보기엔 정말 그 국회는 국회로서 또 시를 담당하는 시장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 어떤 시민들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가 되지 않겠냐. 이래서 바로 이게 바로 진짜 그 양주시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하는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지자체의 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이번 헬기 부대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지역 주민들 뭐 대책위원회 꾸리니까는 시장님이나 제가 물어봤어요. 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는 아시냐 할 전혀 모르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주민들이 일 좀 잘해달라고 뽑아드린 건데 나는 몰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뭐 사고 쳤는데 나는 몰랐다?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무능력한 대답은 진짜 거기에 화가 더 났어요. 실제적으로 헬기 부대 들어온다는 것보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몰랐다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조금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장.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엄연히 지역 여론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을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만 사전에 무언가를 짜냈다는 이른바 짬짬이 논란으로 불거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사실 확인을 위해 또한 양주 헬기부대 이전과 관련한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양주시와 정성호 국회의원에게 각각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정상 인터뷰가 힘들다는 답변뿐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입장을 들을 기회는 차단된 셈입니다. 나중에라도 그들의 입장을 들을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일방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한 국방부와 정부의 섣부른 판단에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국가정책이 지역에 이제 실시되면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과 지역 주민의 이해가 국가사업에 반영되는 통로가 열렸고요. 또 그게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국방부가 광정면에 헬기 부대를 이전하겠다 하고 이제 발표한 것은 사실은 전형적인 고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국가가 국책 사업을 국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디시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공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나운스죠. 그리고 나서 갈등이 시작되죠. 반발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걸 방어를 하죠. 그게 디펜스입니다. 굳이 영어를 말씀드린 거는 그것을 두 문자를 따면 DAD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3단계 모델은 사실은 이제 효능성이 매우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지역 정부나 국가에 반영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민주화 이후의 큰 결실입니다. 실제 주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커지는 건 역시 이번 결정이 주민과의 어떤 협의나 의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공표됐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민한테 어떤 동의도 없이 헬기 부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고, 차라리 미리 상의를 해서 또 그럼 지금까지 그 주민들한테 피해 줬던 부분도 사과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물론 이제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때도 주민들은 어느 정도 반대를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세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얘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도 구하고 또 주민들한테 위로도 하고, 피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예방 대책도 세우고, 또 많은 피해를 보는 주민한테는 또 보상도 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됐으면 모르는데 거의 뭐 건물이 90% 정도 완공이 될 때까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양주시에 확인을 해도 양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어떤 그런 군사시설을 이전을 하거나 계획할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국방부나 군 당국에서는 어떤 설명이 없이 모든 공사가 완료될 때 알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좀 아쉬움이 크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주민들이 더 격분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헬기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피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보는 농민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의견 소통이나 양해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 저희 축산인과 농민들이 화가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헬기 부대가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왜 사전에 미리 이제 체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우리 사회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통수권자나 정부가 결정하는 모든 행위는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숱한 희생을 치러온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국방부와 정부는 양주에 헬기 부대를 이전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했던 것일까요? 사실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경우에 국방부로서는 감당 못할 만큼 지원 대책,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우려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3단계 모델, 그걸 이제 DAD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모델은 사실은 공표 후 방어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게 되면 순간부터 갈등이 커지고 해결을 위해서 비용이 더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군사시설 이전 필요성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적정 입지 후보 기준을 내놓고, 그다음에 입지 선정 시에는 어떤 지원책이나 어떤 절차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걸 발표하고 나서 후보지를 공모를 통하거나 어쨌든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전 결정이 되면 이제 아까처럼 공표하고 나서 방어하는 데 쓰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게 오히려 여러 사례를 보면 경제적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덜 들게 되었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피해 보상이나 지원 예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이뤄져야 할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피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결국 갈등이 커진 상태에서 지역 주민과 협의를 시도할 경우 그 비용이나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주 헬기부대 이전을 주도하고 있는 국방부의 사업은 사실상 국방부의 단독 사업이 아닌 국책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기장이라든가 비행장, 군 비행장이라든가 사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에 사실은 불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건데, 이런 특정한 군사시설만이라도 사실은 지원 법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국방부로서도 군사시설 이전 시 또는 신규 유치 시에 사실은 국가 예산을 지금보다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국책 사업으로 인정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과거처럼 군사시설이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해해 줄 거야 또는 이해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지금 사실은 갈등을, 군과 지역사회 간 갈등을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사시설 담당은 국방부에 맡겨지지만 군사시설 입지를 위해 토지를 획득하는 과정 자체는 국책사업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군사시설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사업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준하는 예산과 지원 대책이 법률에 의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포함된 내용이었는데요.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군사시설 사업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요, 관계되는 중앙정부의 장관이나 지자체장과 협의토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의무 조항이지 강제 조항이 아니기라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협의는 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지역으로서 보면은 그 정도 가지고 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는 이전 시대에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강제 조항이 되는 것이 국방부로서도 군사시설 이전 시에 합리성을 획득하는데 더 좋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강제가 되려면 세부 협의 절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를 나가지 못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논란은 지역만 달리할 뿐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혹자들은 지금의 한국 사회를 갈등 사회라고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갈등이 잠복돼 있고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단순히 당사자의 문제로만 두지 말고 조금 더 큰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일까요? 사실은 2008년부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서 현재는 부처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갈등 과제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처에 사실은 자문을 하는 역할이 현재로서는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갈등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구로 격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국민의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지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민이 진정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귀를 열고 듣는 자세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무조건 수용부대가 드론 배치에 대한 반대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후손들에까지 물려진다는 자체가 우리는 우리 자손들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이 사람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바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입니다. 많은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는데요. 맡겨진 자리는 그들을 임명한 정부를 위해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있게 한 국민을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되는 진실. 그것은 국가와 정부는 국민을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불만으로 표출될 때 정부는 정책이 아닌 국민이, 시민이,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